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지 않는 연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맞지 않는 연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가치관, 성격, 취향 등으로 인해 연애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맞지 않는 연애에 대해 알아보고 그 상황에서 취해야 할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상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연애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맞지 않는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연애를 잘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맞지 않는 연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애 불일치의 이해. 연애는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때로는 두 사람이 서로 잘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일치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불일치의 식별. 연애에서 불일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강한 애정을 보일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불일치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성격의 차이도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이 내성적일 때 서로의 관심사와 취향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중요성. 연애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연애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애에서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연인 사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효과적인 대화 기법과 갈등 해결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화 기법. 소통의 중요성. 연인 사이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은 맞지 않는 연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연애연구소.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대화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연구소. 갈등 해결 전략. 갈등의 원인 파악. 갈등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양보와 타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황에 맞게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브런치. 중재자의 역할. 갈등이 심각한 경우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재자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의견을 중재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감정 관리. 스트레스 대처법. 스트레스는 연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대처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여주고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 인식. 맞지 않는 연애에서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인식하면 상대방과의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을 이름으로 부르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정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날 때는 짜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식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몸이 떨리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어지러워지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면 맞지 않는 연애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 재평가. 관계의 장단점 분석. 맞지 않는 연애에서 관계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가치 있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 목표 설정. 맞지 않는 연애에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목표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